김기현 의원이 뭐 연포탕 정치를 들고 나왔는데 예, 연포탕. 이게 또 황당하거든요. 이게 코미디를 하는 건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짓을 보라는 겁니다. 예. 이준석 숙청했죠. 예. 그다음에 유승민 숙청했죠. 예. 나경원 숙청했잖아요. 그래서 연대와 포연과 탕풍의 정치를 하겠다. 이거는 김일성이요. 연안파하고 소련파하고 남대갑파 딱 숙청한 다음에 연대와 포연과 탕풍의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꼴이거든요. 탕탕탕만 있었고. 그러니까요. 탕탕탕만 있지. 탕탕탕 세 발 쏘고 이제 연포탕. 참 한심한 일이죠 지금.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게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다 이 발언을 두고 실언이다, 외교 참사다라는 또 비판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양국이 뭐 그 대사를 초치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뭐 그냥 단순한 실언에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파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전 순방에서 있었던 것과 달리 지금 상대국이 있는 것이고 상대국이 항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국내의 논란이었지. 예. 근데 외교에서 상대국이 정식으로 이렇게 항의하는 문제까지 커졌다는 거는 분명히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실제 외교에 이제 피해가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제 그 이란 외무부가 이제 주 이란 우리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고 초치를 했고 우리 외교부도 지금 오늘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될까? 이제 추후 나오는 이란 정부의 반응을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좀 일단락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자꾸 조금씩 몇 가지가 지금 우리가 대응이 좀 그런데요. 예.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계속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러한 그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계속 이렇게 빨리 이거를 좀 진정시키는 노력이 없었고요. 하나는 지금 엇갈립니다. 내부에서. 하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지금 해명을 하는 움직임이 외교부를 중심으로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당과 이쪽에서는 뭐냐 하면 당연하다, 맞는 말 했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명을 해도 저쪽에서는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진정이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일테면 그러니까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이란의 아랍에미리트 맞잖아, 이렇게 한 대화 내용 맞습니다, 이렇게 했던 국회 내에서의 그런 대화 내용들. 그렇죠. 근데 교수님 그 부분에서 좀 이상한 게 그 당시에 조현동 1차관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즉 정진석 의장의 말을,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을 동의해서 외교부 내에서도 그러면 이견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외통위에서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곤란해 합니다. 왜냐하면 외교 전문가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윽박지르듯이 맞는 말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제3자의 화법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과 UAE 관계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이라는 말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곤란한 지경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강경하게 여당 지도부나 대통령의 그 실언을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조건으로 외교부를 하게 되면 외교부는 사실 원래는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뭐 서로 초치하는 걸 보면 워낙에 위에서 그 의도가 그렇게 가니까 또 오히려 외교부는 전문적으로 또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명 차원에서 해결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눈치 안 보고 그냥 외교부가 이란에 적은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니까 더 꼬이는 거네요, 스텝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나 사실은 그 여당 지도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도 왜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중동에 그것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냐, 그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소위 말하는 오지랖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말을 하면요 바로 솎아낼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읽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부가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눈치 보느라고 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외교부에서는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끝내는 게 나은데 그렇게 말을 못하고 그 대통령 그 책임을 면해주는 거기에다 들러리를 서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꼬여버리는 거고 더욱더. 예,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저는 이게 약간 패턴화됩니다. 외교부는 분명히 초기에는 그 얘기를 강력하게 했을 겁니다. 조문회계 때도 그렇고. 그런데 몇 번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게
까지 안 간다,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뭔가 압박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것도 과정이 생략되는 거죠. 교수님, 제가 좀 걱정됐던 부분은 그 윤 대통령 하신 발언 한 30분짜리를 다시 한번 찬찬히 다 들어봤는데 네. 그 앞에서부터 약간의 그 빌드업이라 그러나요? 쌓아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우린 형제국이다라는 발언 일단 했고 여기가 UAE가 아니라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해라. 그리고 이 공격하면 맞받아칠 쳐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듯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 다음에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예, 맞습니다. 저는 말실수인지 대통령이 실제 그런 인식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저 후자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실수였는데 실수라고 실수 측면이 많았다면 이번엔 점점 뭔가 세계관이 또는 외교관이 적과 아군을 나누는 좀 흑백론에 조금 굉장히 심취 또는 그쪽으로 경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외교는 우리와 뭔가 체제가 다르고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관리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더하기 외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빼잖아요. 이쪽하고는 못한다, 저쪽은 못한다, 저쪽하고는 적대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사실상 외교에서는 우리가 뭔가 자꾸 신뢰를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강화가 되면 우리 주위에 남는 국가는 뭐 좀 과장을 하면 일본하고 미국밖에 안 남게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하면 사태가 더 좀 유효한 조처가 없게 되면 어떤 수준까지 악화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외교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우리가 처음을 못하니까 계속 꼬이는 건데요. 이란이 뭐 핵 문제를 제시한다 이런 거에서 이란이 이 국면을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좀 몰고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 대통령의 실수 정도 또는 그걸 의미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막 모든 문제를 들고 일어난다. 근데 그 문제가 100번 맞다고 하더라도 그 빌미를 준 거잖아요. 이란으로서는 고립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에서 이란의 외교적으로 역공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다시 우리가 역공이라고 근거 없다고 계속 몰아붙이면 이란은 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이 양국 관계를 재평가해야 되겠다는 문제라든지. 이란에서는 계속 랠리를 끌고 가는 게 유리하겠죠, 자기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그걸 이란 탓을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빌미를 줬기 때문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사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손해가 어떤 것들이 크게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 70억 달러 이 문제는 사실 이 잠재되어 있지만 늘 우리한테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잠재되어 있어서 뭔가 지나갔는데 이걸 다시 폭발시켰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석유를 받아들였던 돈이니까 명분적으로 보면 이건 사실 이란의 돈이거든요. 사실 미국이 워낙 압박을 하니까 우리가 못 주고 있는 것이고 지난 정부에는 그래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회해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현물을 해서 노력했던 걸 이란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그걸 이렇게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면 성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의 압박이 이걸 못 받는 것의 원인이라고 봤던 이란이 이제는 한국의 탓이라고 보겠죠. 우리도 그렇게 의지가 없었다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호르무즈 이게 영향이 있었잖아요. 2021년 지금 저쪽이 1월. 이것이 주무가 지금 외교부가 돼서 외교부가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란의 상황은 이 혁명 수비대가 진짜 실권을 갖고 있고요. 이 외교부는 뭔가 실천하는 실무를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실권을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호르무즈에서 우리 선박을 이란 혁명 수비대가 옹류한 사태. 혁명 수비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이 나오기를 바라지 않는데 거의 매일 일평균 70척 정도의 한국 국적 또는 한국과 관련된 선박이 지나가거든요. 뭐 저는 그래서 이거를 수습하고 해결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자꾸 맞받아치는 게 결국은 대통령의 이 얘기를 계속 변화하다 보면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요즘 아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해당 지역을 지나갈 때 선박들은 조심하라라는 외교부의 공문도 그럼 실제로 위협을 느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 뭐, 저는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이 그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어떤 실제적으로 바랬던 부분을 지금 이란 같은 나라도 예의주시하면서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반응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한국의 비중이요. 과거와 달리 비중이 전 세계가 지금
귀담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디 특히 순방 중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예. 지난번 사실 조선일보와의 그 인터뷰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사실 그 부분은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 방어 훈련인데 마치 저는 유도신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핵 공세를 하는 것에도 같이 한다는 뜻을 보였거든요. 예. 분명히 오해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한테 계속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이거 오히려 그럼 미국한테 하는 소리기도 합니다. 한국은 왜 저렇게 하고 왜 우리한테는 압박하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우리가 제공한 거죠. 예, 이제 국회 내에서는 한국-이란 의원 친선협회에서 필요하면 사과도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있고 한편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사과할 필요는 없다. 이런 또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시간도 늦었고 아하. 이거는 그냥 관리해가지고 이런 문제 넘어갈 수 있는 자꾸 키우는 거잖아요. 아하. 그 하태경 그 의원의 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외교부에서 우리 이거 관계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신뢰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네요. 참 이 국회든 또 외교부든 하나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서 또 이란과 있었던 오해가 있다면 그걸 빨리 좀 풀 수 있는 그 단일한 목소리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 국립외교원장인 김준영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네, 자 이러한 문제 짚어봤고요. 자, 국민의힘 상황을 또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자, 당권 경쟁이 치열한데 갑자기 연포탕이 화제로 올랐습니다. 왜 연포탕 그 연포탕입니까? 그 연포탕이 아니고요. 예, 연대 포용 탕평을 합해서 연포탕은 낙지탕이고, 예, 그게 아니고 연대 포용 탕평. 네. 누가 한 말입니까? 김기현 의원이 이제 연포탕 정치로 총선 승리를 위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 이런 점을 오늘 밝혔는데요. 예. 오늘 오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최근에 몇몇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언급을 하면서 그 저변에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조속히 우리 당을 통합의 리더십으로 안정을 시키고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라는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의 명령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예. 연대와 포용, 탕평, 이른바 연포탕의 정치로 총선 승리를 위한 국민 대통합의 기치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부정부패 비리 카르텔을 없애기 위해서 사법시험 제도 부활, 각종 채용 제도 내 특혜 검토 및 정비, 계층이동 사다리 재건, 강성 귀족 노조 등 기득권 세력 혁파 등을 약속을 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특정 계파를 배제하는 게 없겠다고 말했는데 네. 지금 특정 계파가 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당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 오늘도 공개 행보를 중단한 상태인데 지금 어디 계신가요? 어디에 계신지는 기자들도 모르고 있습니까? 일단 두문불출하고 있으니까요. 아하. 근데 일단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예. 나경원 전 의원 측과 거친 설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예. 먼저 포문은 홍준표 시장이 열었습니다. 예. 지난 17일 오후 페이스북에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을 해서 이른바 그 검증 과정에서 건물 투기 문제가 나왔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것부터 해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라고 일단 페이스북에 썼고요. 예. 그리고 어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부부가 좋은 의미로 부창부수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출세 욕망으로 부창부수한다면 그건 참 곤란하다. 헛된 욕망을 향한 부창부수 자중했으면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이 현직 판사지 않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 김재호 판사, 부장판사. 예. 이 현직 판사 배우자를 좀 겨냥한 그런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예. 그러자 나경원 전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오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명의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예. 홍준표 시장의 부창부수 발언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다. 가족까지 공격하는 무자비함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고 홍 시장께서는 그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돕는 박종희 전 의원이 오늘 KBS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건물 투기 의혹 제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신당동에 상가 건물을 샀다 파는 과정에서 있었던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취등록세라든가 양도세 같은 비용을 빼면 1,600만 원 이득이 있었던 것이다. 이걸 투기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이런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간신이다라고 하면서 또 홍 시장을 비판을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또 홍준표 시장이 계속 올리고 있죠. SNS에 글을 썼습니다. 시정을 안 넣어보시고 계속 SNS를 하시고 계시네요. 시정 30분간 알겠습니다. 중앙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상당히 많은 글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노컷뉴스 단독으로 오후 5시 39분에 나경원 전 의원이 내일 윤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는 보도. 이르면 내일 오전 SNS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는 걸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는 저희 보도국의 보도가 있네요. 자, 일단 국민의힘 상황 지금까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 작가님? 김기현 의원이 뭐 연포탕 정치를 들고 나왔는데. 예, 연포탕. 이게 또 황당하거든요. 이게 코미디를 하는 건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짓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예. 이준석 숙청했죠. 예. 그 다음에 유승민 숙청했죠. 예. 나경원 숙청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연대와 포연가 탕평의 정치를 하겠다. 이거는 김일성이요. 연안파하고 소련파하고 남녀동파 딱 숙청한 다음에 연대와 포연가 탕평의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꼴이거든요. 탕탕탕만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탕탕탕만 있지. 탕탕탕 세 발 쏘고 예. 이제 연포탕. 참 한심한 일이죠 지금 이게. 예. 자, 김성현 소장님. 제가 실비집이라고 아주 좋아하는 낙지볶음 하는 집이 있는데 엄청 맵거든요. 이 집에 연포탕 팔아요. 근데 아무도 연포탕 안 먹고 낙지볶음 먹는데 지금 김기현 의원 최근에 하는 행보는 그냥 매운 음식을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당원들한테 캡사이신 쏟아 부은 이 아주 매운 낙지들을 먹으면서 이거 좋지 않냐고 거기다 입맛을 다 길들여 놓으신 거잖아요. 예. 뭐 본인뿐만 아니라 윤핵관들이 다 같이 나서서 한 건데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포용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잘 안 어울려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외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교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얘기가 못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 심기에 맞추느라고. 같은 경우도 사과할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일종의 뭐랄까 그 남조선 절대 존엄이 돼가지고 말이죠.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좀 당 전체도 지금 망가지고 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내일 오전에 공식 사과 메시지를 낼 것 같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메시지 안에 출마도 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두 쪽으로 다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 메시지 내고 나는 출마한다? 내면은 죄송합니다. 저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가 될 수도 있고 예.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지 기반은 그거거든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나 윤핵관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네. 그 층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게 나가게 되면 곤란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만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내일 가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김 소장님은? 이 경우엔 나경원 의원한테 한번 물어봐야죠. 2024년에 총선에 출마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기서 정치 괜찮았다 이제 그만하고 싶으세요라고 해서 출마하고 싶지라고 하면 그러면 이번에 당대표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는 3자 구도가 만들어지면 김기현 의원 혼자서 1차에서 50%를 못 넘길 거고 결승전까지 가는 구도가 되면 김기현 의원이 위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되더라도 위축이 되고 그럼 약간 탕평쟁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되고 아니면 안철수, 나경원 중에 올라간 분이 실제로 결승에서 이길 수도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이기더라도 나경원 의원은 그런 위험한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출마를 하는 게 맞죠. 어쨌든 확실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 참정권, 쉽게 공무담임권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출마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본 권한을 지금 당에서 시스템을 이거 막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지매까지 해가면서 집단 린치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난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 당에서 막아주면 좋겠는데 당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지금 이제 초선 의원들이 성명서낸 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움직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선 의원들도 2시간 만에 성명서를 내잖아요. 예. 이걸 딱 보게 되면 이게 뭐야. 지금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앉아가지고 동원된 거죠. 누가 오돌 딱 넣으니까 앉아가지고 재선 의원들도 원래 성명을 내려고 했다가 재선 의원들도? 네.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에 따라서 그걸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재선 의원의 성명을 막기 위한 어떤. 네, 사과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저걸 어떤 프레임을 드냐. 대통령과 참모를 이간질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그 북한에서 그 정적 숙청할 때 쓰던 논리란 말이에요. 이게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수도권에 17명밖에 국민의힘 의원이 없는 것도 전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봅니다. 그 민주당이 사죄할 일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수도권의 의원들의 힘으로 좀 수도권의 민심이 전달이 돼야 압박이 가해지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초선 50명 중에 14명은 비례고 26명은 영남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은 어쨌거나 대통령한테 충성해서 공천받자는 생각으로
지금 전체판을 어그러뜨리고 있는 건데. 이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집권 여당이 됐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실세 중에 실세 장제원 의원이 주목받고 요즘 좀 언론엔 덜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을 공개 저격하신 분이 있네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아, 전광훈 목사.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쓰레기 같은 땡땡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욕설을 써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5일 광화문 주일연합예배에서 장 의원을 언급을 했는데 목사 아들이라면서 왜 광화문을 욕하냐. 자신과 장 의원은 본질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도 거론을 했는데요. 우리가 200석 만드는데 절대 방해 놓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또 거친 얘기를 했는데 방송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 정광훈 씨가 총괄했던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준비위원회 명단에 이름까지 올렸던 그런 의원이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정광훈 씨가 주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장 의원이 광화문 집회에 나가시는 건 자제해달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이때부터 조금 둘 사이에 금이 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까불지 마라. 수십만 명 국민의힘 정당에 다 들어가 있다.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해요. 수십만 명 정말 실체가 있는지. 저는 수십만 명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3만에서 5만 명은 아무리 취재를 해봐도 3만에서 5만 명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아, 실제로? 근데 제 주장이 과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 선거에서 저의 관전 포인트는 이 5만이 실제로 작동하는지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강용석을 봐. 보시죠. 갑자기 강용석이. 아니요, 강용석도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가세현 그 구독자하고 그 조회수만 보면 엄청날 것 같았지만 막상 출마한 별로 5명 뽑는 최고위원 중에서 1명을 만드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면 근데 국민의힘 최고위가 또 완전히 다른 최고위까지는 모르겠다. 차원이 될 겁니다. 하나만 짧게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정면 돌파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또 KBS 인터뷰까지 저녁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9시 뉴스에서요.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으로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본 적이 없다. 거듭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 출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28일 오전 10시 반쯤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아니고 우리가 조율된 거 아니다. 그래서 나오려면 9시 반에 나와라. 뭐 또 이런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검찰이. 그러니까 우리와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다라고 오늘 입장을 냈는데 상당히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검찰 사이에 상당히 신경전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근황이 또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고 왔거나 조만간 만날 예정인데 만나고 온 사람은 민주당 윤영찬 의원입니다. 그냥 뭐 개인 자격으로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가전 IT회 전시회 참석을 했다가 워싱턴으로 이동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뭐 나라 걱정이 좀 심하다. 뭐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앞날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귀국은 예정대로 6월에 할 것이다. 뭐 조기 귀국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설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역시 설 연휴 이후에 이르면 이달 말에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소주 한잔 하러 가는 것이다. 확대 해석을 일단 경계를 했습니다. 소주 한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소주 값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이재명 대표의 어제 인터뷰 혹시 두 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입장 발표에 대한 코멘트 짧게 들을까요? 지금 자꾸 뭐 말을 또 바꿨잖아요. 원래는 모른다라고 했는데 통화한 적이 있다라고 바꿨거든요. 술을 먹다가 누군가 전화를 바꿔준 적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김문기도 그렇고 김성태도 그렇고 그냥 아는 사이다라고 해도 큰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걸 꼭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들통이 나버리면은 진술의 신뢰성에 의심을 받거든요. 자, 김 소장님.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무슨 검찰 수사를 이렇게 저렇게 휘두르고 안 받고 막 할 것처럼 여러 언론들과 얘기했는데 결국은 다 기간 잡혀서 상의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데 지금까지 왜들 그렇게 그런 말을 해왔는지 좀 안쓰럽습니다.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또 만나서 그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